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확대한다. 뭐 마포나 성동, 광진, 강동, 동작, 영등포 이건 한강벨트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어디가 가장 핫해요? 분당 그리고 과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투자의 시작을 설계하는 부동산 채널 이충현의 부말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소문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부에서 곧 추가 규제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이 추가 규제 대책은요, 규제지역 확대라든가 그 다음에 대출도 6억에서 또 축소를 한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LTV 축소, DSR 적용 확대라든 이런 규제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기 때문에 왜 계속해서 이런 규제 정책들이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규제 정책들이 어떤 것이 나올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폭을 키웠는데 이 상승폭 키웠다라는 게 이제 계속해서 키우고 있었던 게 아니라 97 공급대책, 정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97 공급대책의 발표 이후에 오히려 상승폭을 더 키워서 공급대책을 하더라도 부동산 신뢰를 얻을 수가 없었구나라는 게 반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때보다 집값이 더 빠르게 올랐다. 그 다음에 2017년 대책 이후에 13주간에 1.19% 올랐는데 627 대출 규제 이후에는요 6.668%, 강남은요 평균 18억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주간 변동률을 보면은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상승폭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 이게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자, 우리가 언제 발표를 했어요? 9월 7일 날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기다렸어요. 정말 훌륭한 공급대책이 나오면 집값이 잡힐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지만 그 기대를 97 대책 이후에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장의 신뢰를 잃었는데 이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상승 곡선으로 그래프가 확 꺾입니다. 우상향으로 꺾이면서 0.09%였던 게 발표 2주차에는 0.12%로 상승폭을 확대했고 그 다음 주에는 0.19%로 그 다음에는 0.27%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러니까 정부에서는 어땠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죠. 정부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627 대책 이후에는 그래도 하락론자들, 부동산 전문가분들, 그 다음에 유튜버분들 하락론자가 굉장히 색깔이 딱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97 대책 이후에는 하락할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그런 인식이 이제 시장에 팽배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론자도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부동산 대책을 보고서 고개를 돌려버려가지고 마포나 성동 집값 풍선효과 본격화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고 627 대출 규제에서 풍선효과 가 본격화, 뭐 전문가들 예언이 적중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죠. 하락론자들도 정부 정책 의심한다. 속속 입장을 바꾼다. 저는 물론 집값이 무조건 상승한다. 상승 릴레이를 탄다. 상승론자도 아닌데 정부의 스탠스를 보면서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연구를 해보면은 이게 답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첫 정책이 규제 대책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급을 한다라고 했지만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어요. 부동산 시장은 너무나 뻔한 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죠. 문정부의 8.2 대책이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출 규제라든가 LTV, DTI, DSR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규제지역 서울시 25개 구가 전부 다 규제지역에 들어갔다. 1가구 3주택자는 뭐 양도소득세가 많이는 80%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크게 규제지역에 확대를 했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8.2 대책에 맞먹는 규제 나오나 당정 세 번째 부동산 대책 협의를 한다. 서울 아파트값이 과열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대거 확대 나설 듯. 유주택자 LTV 30%로 줄이고 지금 40%죠. 취득세율은 최대 12%. 이게 무슨 얘기냐면 취득세율을 1가구 3주택 이상부터는 규제지역만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모든 주택, 그러니까 모든 주택이라면 아파트 포함해서 빌라, 단독, 다가구 주택 모든 주택을 살 때는 2주택은 8%, 3주택은 12%로 이제 중과된다. 공급절벽 우려에 집값 안정효과 달성 어렵다. 이대로 된다라면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냐, 어떤 규제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느냐, 이거는 여러 신문 기사들과 찌라시 도는 거를 발췌해서 만든 거예요. 규제지역 확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확대한다. 뭐 마포나 성동, 광진, 강동, 동작, 영등포 이건 한강벨트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어디가 가장 핫해요? 분당 그리고 과천. 왜냐하면 분당 1기 신도시, 과천은
제2의 강남 굉장히 핫하다. 이런 것들은 언론에서 계속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에서 4억, 이건 뭐 경제뉴스 보면은 무조건 나올 시나리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DSR 기준을 지금보다 더 보수적으로 조정한대요. 지금 허용 비율이 40인데 35로 낮추고, 그 다음에 전세 대출도 이제 DSR 포함시킨다. 왜냐면 금융당국에서도 DSR을 조정해야 된다는 걸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항상 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슈화하긴 했지만 세제를 건드리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면은 판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를 증가시키면은 양도소득세를 낮춰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중과세율이에요. 20% 되고 3주택은 3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 조정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 세제는 강화될 것이다. 그 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을 통해 보유세 부담을 증가시키겠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과열지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실거주 의무를 조건을 강화한다. 청약전매 규제 강화,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담 확대,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규제지역을 확대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규제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규제만으로 본질적인 수요 억제는 한계가 있어요. 부동산은 필수제잖아요. 필요제가 아니라 필수제. 내가 이 집을 사야 되는데, 이 집을 전세로 얻어야 되는데, 이 집을 월세라도 살아야 되는데 이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수요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수요 억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우리 언제 경험했다? 2017년, 18년도에, 19년도에 충분히 경험했다. 과거에도 강한 대출 규제라든가 LTV 제한 조치에도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해서 집값이 상승. 그러면 뭐냐면, 규제 지역은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 풀리면 오르고, 비규제 지역은 그쪽으로 가서 투자를 하거나 그쪽으로 가니까 그쪽도 오르고. 그럼 뭐냐면요, 양쪽 다 오르는 거예요. 핵심 지역은 규제 영향이 굉장히 미비할 것이다. 지금도 강남 상구와 용산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죠. 하지만 거래하는 거래건마다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강남 상구와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대출 한도가 6억까지밖에 안 나오고 실입주 2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지금 현금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지역들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잠깐의 착시 현상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장 불확실성 증가는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하죠. 그리고 실수요자 피해는 항상 보고 있죠. 이제 규제 정책은 이 타겟을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1가구 3주택자들, 뭐 아니면은 다주택자들, 아니면 투기자들, 실입주자들, 이런 사람들을 타겟층을 정확하게 정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6억 담보대출 전체, 서울 전체, 수도권 전체, 그 다음에 LTV 뭐 전체 이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돈 없는 실수요자들. 주택 구매가 필요하지만 대출이 어려운 실수요자나 신혼부부, 청년층 등의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공급 부족은 해결되지 않는다. 뭐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뭐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서울 전체가 이제 9월 마지막 주 0.27% 상승을 했는데, 주로 상승을 제일 많이 한 데가 성동, 마포, 용산, 송파, 강동, 영등포. 자, 어디예요? 한강벨트 라인. 자, 한강벨트 라인으로는 계속해서 정고점을 뚫고 있다. 이 지역이 상승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 성동, 마포, 광진구 등 한강벨트 지역과 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이 오히려 과천보다 상승률이 더 큽니다. 과천과 분당 등을 규제지역으로 대거 묶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이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서울 전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도 심도 있게, 이게 언제? 2018년, 19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 상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는 2023년 1월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는데 2년 9개월 만에 주요 지역이 또 묶이는 셈이다. 규제지역을 포함되면 1주택 이상 소유자는 주택담보 인정비용 LTV가 30%까지 축소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등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가뜩이나 정부에서 뭐예요? 97 대책에 나와 있어요. 뜻을 헤아려 보면 4, 5년 동안은 사실 주택 공급 어렵다. 그럼 뭐로 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시켜서. 비아파트는 뭐 있어요? 다세대, 오피스텔이 있죠.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어느 정도 충당을 하면서 버티겠다라는 게 97 공급 대책에 어느 정도는 이 뜻이 들어가 있어요. 구로 만약에 조정대상 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는 당연히 공급 못해요. 가뜩이나 PF 대출도 안 되는데 규제지역은 아예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정부에서 공급하겠다는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도 공급 작살납니다. 다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소유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니면 못 사. 집값 공포에 또 신고가 계속 찍어요. 정부의 대출 규제와 대출 규제 627,
그 다음에 공급 확대 정책, 97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의 중심으로 사상 최고가 기록이 잇따르는 동시에 패닉바잉 조짐이 포착된다. 자, 이거 언제 나왔어요? 우리 2018년도, 2020년도 이때 나왔죠? 그 다음에 벼락거지, 영끌조 나왔어요. 앞으로 나올 규제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다른 분들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